김영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어제도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나긴 했지만 이 선거구 획정 합의되지 못했는데요. 이 답이 보이지 않는 선거구 획정과 지금 쟁점 법안 처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국민들의 공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선거구가 확정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올림픽을 치르면서 룰이 결정돼 있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국민의당이요. 2월이면 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국회로 진출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전망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좀 속도가 빨라진다면 지금 국회에 좀 정체되고 있는 현안 풀릴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우선 다음 주에는 아마 20명 정도 육박이 될 것 같습니다. 탈당 네. 의원은.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원내교섭단체를 바로 구성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에 있어서 제3당이 교섭단체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서로 달리는 기차처럼 마주 달리는 여당과 야당의 그 충돌을 네. 완충하고 또 대화 협상으로 끌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오늘도요. 최원식 의원이 탈당하고 이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음 주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자, 앞으로도 더 많은 의원 탈당 합류 이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지금 14명쯤 되거든요. 지금 네. 탈당 의원이. 그런데 이제 현재가 14명이고 다음 주에 이제 추승용 의원이 탈당하고 박지원, 김영록, 이윤석 또 장병환 의원 또 네. 박혜자 의원 등이 탈당한다면은 20명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외에 한 10여 명의 더 탈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나 원로가 신당으로 합류하는 모습, 이게 도로민주당 아니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탈당하는 의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갖고 또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하는 지금 탈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한 분 한 분들이 다 고뇌에 찬 탈당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의 정당과 노선 또 인물을 가지고는 총선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런 비관적 전망 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새로운 정당 또 새로운 노선을 확립하기 위한 창조적 진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당도 앞으로 새로운 좀 참신한 인재 영입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한 20명도 안 되는 탈당 의원이 있습니다만은 네. 수도권에 100한 2, 30, 또 네네네. 충청권에 또 5, 60, 또 이런 그 영남권에 그 빈 공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곳에 새로운 인재를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비례의원들도 확보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탈당 의원과는 관계없이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인재와 인력을 영입해야 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의원님 조금 전에 여야 이 대결 구도에서 완충 역할도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이 정치를 보면 뭐 현재까지 좀 이 거대 야당, 거대 여당, 양당 구조가 많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 네. 구조 과연 깰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그 특성이라기보다는 소선거구제라는 지금 현재 선거구도 때문에 이 네. 문제가 선거제도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네. 다당제 그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다당제가 출연하게 될 텐데 네. 지금 이제 소선거구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제3당의 출연이 어렵고 정계 개편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전통 야당 세력인 지금 현재 호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런 이탈, 네.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한 선거혁명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서
그런 힘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어떤 한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선거제도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4월 총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9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어떤 식으로든 결국 막판에 야권 연대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은 이제 야권이 분립해서 선거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1, 2, 3번이 나가게 될 때 유권자들이 지역마다 1번, 2번의 각축 또는 1번, 3번의 양강구도 이런 형식으로 세 후보를 둘로 압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 후보들의 가는 표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네. 사표 방지 심리로 인해서 유권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무조건 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부지리를 줘서 여당이 의석을 많이 갖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지역마다 또 정당의 선호도가 한쪽으로 쏠려야 되는 그런 네. 필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방향을 지금 정해주는 노력이 한편에는 이제 우리 전통 지지 세력들이 한쪽으로 표를 모으는 그런 호남에서의 이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또 그것을 반영해서 의원들이 지금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표쏠림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또 4월에는 선거혁명을 통해서 야권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내년 선거에는 재편된 야권과 노선에 입각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최대한 기세와 흐름을 모아서 유권자 연대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전략이시네요. 네네. 예,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오늘 최원식 의원 탈당하고 합류했는데요. 이 손학규계로 분류되고 있다 보니까 자, 손학규 전 상임고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국민의당에 합류하게 된다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세요? 손학규 대표가 합류해서 당대표를 맡거나 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야권의 재편 내지는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의 상당한 정도의 신뢰와 또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분께서 지금 정계를 은퇴한 그런 입장을 철회하고 현실 정치에 돌아올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의미시군요. 자, 총선 앞두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본격적인 인물 영입 여야 모두 하고 있고요. 야당이 또 두 당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나기도 하는데요. 아까 앞으로 할 예정인 현역 의원들 이름 좀 말씀 주셨지만 자, 앞으로 또 어떤 인물들이 함께 하게 될까요? 현역 의원들 가운데는 그동안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진모. 네네. 그 의원들은 동일한 입장, 또 견해, 또 여러 가지 끈끈한 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금 한 10명에서 15명이 남아 있고요. 네. 그분들께서 굉장히 지역구의 사정이나 정세를 고려해서 이 당에 합류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 당 외 인사 중에 장하성 교수 같은 분은 국민의당으로 갈까요? 예, 오늘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장하성 교수님께서 국민의당에 여러 가지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듣고 있고 네. 또 당연히 여러 가지 관계로 볼 때 그런 노력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